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글라이더와 항공기의 항공역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글라이더가 선회하기 전에 먼저 관성 또는 직선으로 계속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해요. 이 양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무게에 대항하기 위해 수직으로 작용하고, 다른 하나는 원심력에 대항하기 위해 수평으로 작용합니다. 후자는 양력의 수평 구성 요소인데요. 선회 중에 수평선을 유지하려면 글라이더 조종사는 조종 스틱에 가해지는 배압을 높여야 해요. 양력의 수평 성분은 선의 중심을 향해 안으로 향하는 힘을 발생시키며 이것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이중심 추구력은 글라이더를 선회시키는 역할을 하죠. 원심력은 항공기가 직선으로 이동하려는 관성에 반대하기 때문에 관성은 선회 중 원심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반대 힘은 원심력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원심력은 공기역학적인 힘이 아니며 선회 중 관성의 결과로 발생하는 겉보기 힘이에요. 그림 3에서 25와 같이 뱅크에 따라 작용하는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대 26에서는 원심력이 물체가 구부러진 경로를 따라가도록 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하중 계수는 글라이더의 총 중량에 대한 총 공기 하중의 비율을 의미해요. 이래 하중 계수는 글라이더가 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는 항공기의 양력이 직선 수평 비행에서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중 계수는 현재 비행 경로에 따라 양수 또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하중 계수 3은 글라이더 구조물의 총 하중이 총 중량의 3배임을 의미합니다. 중력 하중 계수는 일반적으로 G로 표현되며, 즉 3의 하중 계수는 3G로 표현되거나 4의 하중 계수는 4G로 표현될 수 있어요. 1 또는 1G의 하중 계수는 양력이 무게와 동일한 직선 및 수평 비행의 조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2G는 정상 중량의 2배가 됩니다. 글라이더는 최대 9G의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어요. 다이빙 즉 급격한 하강 중에 풀업, 큰 고도로 상승을 하면 글라이더의 3G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이때 조종사는 자신의 체중의 3배에 해당하는 힘으로 좌석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동에서 얻어지는 하중 계수의 크기를 고려할 때 조종사가 좌석에 가하는 압력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어요. 현대 글라이더의 운영 속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효과는 모든 글라이더의 구조 설계에서 주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항공역학에서 기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행각을 증가시키면서 공기 속도를 유지하는 경우 적재 계수의 증가로 인한 면적 부하에 대한 영향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적재 계수는 비행기 날개가 지지하는 하중과 비행기와 내부 적재물의 실제 무게 비율을 나타냅니다. 안정적이고 날개가 수평 상태인 비행기의 적재 계수는 1입니다. 적재 계수는 날개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비행각이 증가하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림 3대 27을 통해 적재 강도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비행기의 구조적 설계 한계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중 인자가 증가하면 외양간 속도가 증가하고 날개 하중이 늘어나서 일반적으로 안전한 비행 속도에서도 슬리핑, 날개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3대 27에서는 글라이더의 실속 속도가 뱅크, 기울기, 각도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뱅크 각도가 60도인 경우 글라이더의 실속 속도가 40% 증가합니다. 그림 3대 28에서는 비행기의 비행각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기에 가해지는 하중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선회율은 비행기가 지정된 각도로 선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동일한 공기 속도와 비행각으로 비행하는 경우 모든 비행기는 동일한 선회율로 선회합니다. 그러나 공기 속도가 증가하고 비행각이 동일한 경우 선회율이 감소합니다. 반면에 일정한 공기 속도와 비행각을 유지하면 더 높은 선회율을 나타냅니다. 선회 반경은 항공기가 선회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수평 거리를 나타냅니다. 주어진 뱅크 각도에서의 선회 반경은 대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적으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글라이더의 속도가 2배로 증가하면 비행기의 선의 반경은 4배로 증가합니다. 선의 반경은 글라이더의 공기 속도와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선회율과는 반대의 관계를 가집니다. 공기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기울기를 증가시키면 선의 반경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기울기를 높이고 공기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선의 반경이 줄어듭니다. 선의 조율은 최상의 비행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의 시의 후미 날개와 동시에 복합적으로 조종해야 합니다. 후미 날개 입력이 너무 적거나 늦게 입력되면 슬립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후미 날개 입력이 너무 많거나 후미 날개 입력이 보조익 입력보다 먼저 입력되면 스키드가 발생합니다. 슬립과 스키드는 모두 항공기 몸체를 상대적인 바람 방향으로 흔들어서 추가적인 파손 저항을 일으켜 양력과 비행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슬립으로 인해 증가한 항력은 착륙 진입 시에 기동 경로를 더 가파르게 만들고 횡풍을 상쇄하는 데 유용하지만 비행의 다른 단계에서는 활공 성능을 감소시킵니다. 선회를 시작할 때 선의 내부의 보조익은 올라가고 선의 외부의 보조익은 내려갑니다. 외부 날개에 내려간 보조익은 날개 캠버를 높여서 추가 양력을 생성하므로 해당 날개에서 더 많은 양력이 발생합니다. 양력의 부산물인 유도 항력이 증가하므로 외부 날개는 내부 날개보다 더 많은 항력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는 선의 외부로의 양력 요소를 일으키는 불리한 요인인 역요, 어드버스 U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종사는 방향타와 보조익을 조합하여 역요와 보조익 항력을 보정해야 합니다. 기동 시 기울기를 주는 경우 선의 내부 쪽에 보조익을 올리고 선의 외부 쪽에 보조익을 내립니다. 선의 외부 쪽에 내려간 보조익은 날개 캠버를 증가시켜서 추가 양력을 생성하므로 해당 날개에서 더 많은 양력이 발생합니다. 양력은 유도 항력을 생성하므로 선의 외부 쪽 날개는 내부 날개보다 더 많은 항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로 인해 반대 방향으로 역요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종사는 방향타와 보조익을 조합하여 반대 방향으로 비틀림 현상과 보조익 항력을 보정합니다. 같은 중량을 가진 비행기와 비교할 때 글라이더의 반대 방향으로 비틀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글라이더의 날개는 훨씬 길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비틀림 힘들이 글라이더에서 작용하는 레버암 길이가 길어집니다. 따라서 더 많은 방향타 조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조화로운 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29 슬립은 한쪽 날개를 내리고 글라이더의 경축이 비행로와 각도를 이루는 상태로 하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립은 두 가지 주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기 속도를 증가시키지 않고 착륙 경로를 가파르게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둘째, 크로스윈드로 인한 표류를 상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슬립이 국소적이거나 가로막힌 지역의 착륙 하강을 제어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 글라이더에는 윙 플랩과 효과적인 스포일러가 설치되어 있어 하강 각도를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데 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글라이더의 날개 형태가 슬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글라이더의 경우 길쭉한 사각형 형태의 날개는 슬립이 주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개가 테이퍼 형태이거나 앞전 휘도가 있는 경우 슬립은 상대 바람이 날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양날개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원형 날개는 일반적으로 테이퍼 윙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슬립 중에도 비행 경로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너무 격렬한 슬립을 수행하면 글라이더가 고도를 떨어뜨리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슬립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비행기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무 격렬한 슬립은 비행기에 과도한 음용하중을 가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포워드 슬립은 글라이더가 움직이는 방향이 슬립을 시작하기 전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전진 슬립의 주요 목적은 속도를 증가시키지 않고 고도를 해소하는 것이며 주로 장애물을 통과하거나 짧은 필드 착륙을 위해 사용됩니다. 글라이더가 직진 비행 중이라면 슬립을 수행할 방향 쪽에 날개를 내리고
반대 방향으로 방향타를 조작하여 비행기의 머리를 선회시켜야 합니다. 공기 속도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슬립을 중단하는 경우 날개를 수평으로 되돌리고 방향타 압력을 해제하여 비행기를 정상적인 활공 자세로 복구시켜야 합니다. 방향타 압력이 갑자기 풀리면 글라이더의 머리가 빠르게 원래 비행 경로로 복구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글라이더가 과속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슬립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비행기의 대기 속도계가 슬립 상태에서 오차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조종사는 슬립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비행기의 자세, 소리, 비행 제어 장치의 느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 3:30은 전진 슬립과 사이드 슬립의 비교를 보여줍니다. 전진 슬립은 슬립 중에도 글라이더가 진행 방향을 유지하면서 하강하는 것을 나타내며 사이드 슬립은 글라이더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하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조종사는 슬립 및 포워드 슬립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그림 번호를 참고하여 글라이더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드 슬립, 측면 비틀림은 비행기의 비행 경로를 변경하고 비행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비행 기술 중 하나입니다. 포워드 슬립과 구별되며 측면 비틀림은 비행기의 기체의 종축이 병행하면서 비행 경로가 기울기에 따라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주로 횡풍 착륙 시에 바람의 편향을 상쇄하고 정확한 착륙 지점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측면 비틀림을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상품 쪽 날개를 내립니다. 비행 중에는 상품 쪽 날개를 약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비행 경로를 바람 방향으로 약간 이동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 방향의 조종면을 사용합니다. 동시에 반대 방향의 방향타를 사용하여 비행기의 착륙 지점을 정렬합니다. 이것은 비행 경로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비행기를 측면으로 비틀리게 만듭니다. 비행 경로를 조절합니다. 상품 쪽 날개를 내린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조종면을 사용하여 착륙 지점을 정렬하고 비행 경로를 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행 경로가 기울게 되며 이로써 바람의 효과를 상쇄하면서 정확한 착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이헤드럴 각도는 날개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행사가 교정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공 중에 발생하는 난류로 인해 비행기가 불균형하게 될 때 다이헤드럴 각도는 비행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개가 올라감에 따라 양력 벡터와 받음각이 변하며 비행기는 조종사의 입력 없이도 수평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실속, 스피닝은 비행기의 비행각 한계를 초과하여 발생하며 이로 인해 날개가 비행기의 중량을 지원하게 됩니다. 승진 중에는 날개가 비행 중에 수직 양력을 생성하여 중력을 상쇄합니다. 이때 비행 경로가 크게 바뀌지 않으며 비행기는 주로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북 31권 중 한 권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그러나 각 개인은 31개의 이북 중 최대 1분개까지만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